경제 쏙쏙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제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날씨가 참 변덕스럽죠. 폭염과 장마가 왔다 갔다 하면서 정말 종잡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지 요새 우산과 양산을 합친 이른바 우양산이 인기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를 일명 네. 도깨비 장마라고 합니다. 맑다가도 비가 오고 비가 오다가도 갑자기 해가 쨍쨍나는 네. 오락가락하는 날씨인데요.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제때 우산을 챙겨서 다니기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요즘 우양산이 연령대를 막론하고 아주 잘 팔린다고 합니다. 우양산은 우산의 방수 기능과 양산의 자외선 차단 기능을 모두 갖고 있는 제품입니다. 평소에는 양산으로 쓰다가 비가 오면 우산으로 활용하는 거죠. 실제로 요즘 얼마나 잘 팔리는지 통계를 좀 봤습니다. 지난달 주요 백화점의 우양산 매출액이 작년 같은 달보다 크게 상승한 걸 보실 수 있고요. 최근에 스타벅스에서도 여름 한정 상품으로 우양산을 25,000원에 팔았는데요. 2주 만에 동이 났다고 합니다. 지난달 포털 사이트 네이버에서 우양산을 검색한 양이 전월 대비해서 155%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비를 막는 우산의 기능이야 당연히 다들 아시겠지만요. 뙤약볕 아래 양산으로 사용할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데요. 자, 먼저 체온 조절 기능입니다. 양산은 햇빛을 막아서 주변 온도는 최대 7도, 체감 온도는 무려 최대 10도 낮춰줍니다. 양산의 자외선 차단 효과는 99%인데요. 우산이나 우양산도 76% 이상 차단합니다. 자외선 차단 효과가 높다 보니까 온열 질환은 물론 피부 질환과 탈모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다음 그림을 같이 보시면 우리가 양산 없이 그대로 한여름에 거리를 걸을 때 머리 표면의 온도가 10분 만에 50도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여기서 양산을 쓰면요. 열기가 서서히 식으면서 20분 후에는 머리 표면의 온도가 15도 정도 내려갑니다. 모자보다 양산이 훨씬 효과적인데요. 양산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3배 이상 높고요. 땀도 17% 정도 덜 흘리게 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뜨거운 햇빛도 막아주고 갑자기 비가 내릴 때는 우산으로도 사용 가능한 우양산. 특히 이렇게 변덕이 심한 날씨에 필수템이 됐습니다. 또 예전에는 알록달록한 꽃무늬 위주의 상품이 많아서 중년 여성들의 전유물처럼 양산이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요즘에는 우산인지 양산인지 모를 정도로 색상이나 모양이 단순하고 또 세련된 우양산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방에 간편하게 넣고 다닐 수 있도록 초경량, 초소양으로 만들어서 가지고 다니기도 쉽습니다. 트렌드에 민감한 2030 세대들도 요즘 우양산을 많이 들게 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도 사실 우양산 가방에 넣고 다니긴 하는데 비가 올 때야 정말 유용하게 씁니다만 햇빛이 쨍쨍할 때 양산으로 좀 쓰고 다니기에는 지켜보는 시선이 부담스러워서 양산으로 쓸 때는 조금 꺼려지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사실 2030 세대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남성분들 중에서도 우양산을 좀 쓰시는 분들이 있긴 있습니다. 거리에 나가보면 종종 볼 수 있는데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남자가 쓰기에 좀 무난한 디자인의 우양산 추천해달라 이런 글도 볼 수 있고요. 실제로 써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약간 부끄러운 듯했지만 써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옆 나라 일본의 경우는 2018년부터 남성 양산 쓰기 운동이 유행하면서 남자들이 양산을 쓰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이 됐다고 합니다. 유명 남자 배우들이 양산 모델을 하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몇 년 전부터 지자체별로 양산 쓰기 운동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가 무슨 양산이냐 이런 성차별적인 시선에 쓰고 싶어도 좀 망설여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크게 보편화되지는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차은우 씨나 BTS가 날이 쨍쨍한 날 양산 한번 써준다면 남자들도 좀 부담 없이 쓸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같이 폭염이 기승을 부릴 때 정말 빠질 수 없는 것이 에어컨인데 모든 분들이 에어컨 사용하시면서 큰 고민이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밖에선 양산이고 네. 집 안에서는 에어컨이나 선풍기 꼭 트실 텐데요. 올여름 일찍 찾아온 더위에 각 가정에서는 에어컨을 풀 가동해야 하는 날이 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부담이죠. 전기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집 에어컨이 구형인지 신형인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1년 이후에 나온 제품들은 대체로 신형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음 꿀팁들을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껐다 켰다를 자주 하시기보다는 냉방 희망 온도를 고정한 후에 연속 운전을 계속 하시는 것이 전력 사용량 절감에 유리합니다. 외출하실 경우에는요, 1시간 30분 정도라면 그냥 켜두시는 게 낫습니다.
또 처음부터 강풍으로 설정하시는 것도 좋은데요. 설정 온도에 도달할 때까지 실외기가 강운전으로 운전을 하고요. 도달한 후에는 알아서 약운전으로 전환하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 선풍기와 에어컨을 함께 틀면 차가운 공기가 확산해서 요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좀 구입하신 지 오래된 구형은요. 설정 온도에 도달하기까지 실외기가 일정한 속도로 계속 가동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목표한 온도에 도달한 후에는 수동으로 2시간마다 가동을 멈춰주시는 게 전력 사용량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네, 요새 더위뿐 아니라 습한 것도 참 문제인데 에어컨을 틀 때마다 드는 생각이 에어컨에 있는 습기 제거 기능을, 그러니까 제습 기능을 쓰면 될까, 아니면 제습기를 따로 구매해야 될까, 이 점이 좀 고민이 되거든요. 네. 에어컨에 있는 제습 기능만 쓸지 네. 아니면 제습기를 따로 사용할지 그런 고민들 많으신데요. 이건 좀 상황마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에어컨은 기본적으로 온도를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한 네. 거고요. 제습기는 습도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에어컨 제습 기능과 제습기의 차이를 잘 보시면서 내 생활 환경에 어떤 게 더 효과적일지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에어컨 제습 기능은 제습 범위가 국소적입니다. 냉방과 제습이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전기요금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제습기 대비 제습 효과가 좀 떨어지는 면도 있습니다. 일반 제습기는요, 넓은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확실한 제습 효과가 있습니다. 전력 소비량도 에어컨보다는 낮고요. 다만 제습기를 돌리면 더운 바람이 나오기 때문에 실내 온도가 상승하는 것, 이런 거는 좀 감수하셔야 합니다. 에어컨과 제습기를 같이 쓰면 빨리 시원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실제로는 이게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습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몰라도 제습기의 따뜻한 바람 때문에 에어컨 단독 사용 대비해서 실내 온도가 내려가는 속도가 느려지고요. 전력 소모도 늘어서 오히려 전기요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에어컨 제습 기능 사용하실 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방법은요. 에어컨 냉방 후에 제습 모드로 돌리는 겁니다. 에어컨 냉방 모드로 빠르게 실내 온도를 쾌적하게 만든 후에 적정 온도에 도달한 후 제습 모드로 습도를 잡는 식입니다. 이렇게 하면 전기요금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요새 에어컨 많이 쓰다 보니까 주변에 정말 냉방병 환자들 늘고 있는데 냉방병 피하려면 어떤 점 유의해야 할까요? 일단 실내와 실외의 온도가 5도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유지를 하시는 네. 게 중요합니다. 가벼운 겉옷을 챙겨 다니시면서 지하철이나 버스 안에서 에어컨 바람이 너무 강할 때는 걸쳐주시고요. 보통 냉방병은 별다른 치료를 하지 않아도 냉방기기 사용을 줄이면 며칠 내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심하면 폐렴까지 이어지는 에어컨 관련 병도 있는데요. 레지오넬라증입니다. 레지오넬라균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인데 이 균은 에어컨 주변의 물기나 필터에 잘 번식하기 때문에 에어컨 필터 청소를 자주 해주시고 주기적으로 또 교체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여름철 전기요금 줄이는 방법 쭉 설명해 주셨는데 요새 물가 생각하면 정말 한숨부터 나옵니다. 물가가 지표상으로는 서서히 잡혀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실제 장바구니 물가를 보면 헉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거든요. 특히나 과일이 아직도 좀 비싸요. 네, 그렇습니다. 지표상으로는 많이 네. 좋아지고 있다고 하는데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4%로 나타났는데요. 3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면서 안정이 되어가는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를 보시면 품목별로 사정이 천차만별입니다. 수산물과 축산물은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농산물이 13.3% 상승하면서 물가를 확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전체적으로 보면요, 농축산물 가격도 점차 상승률이 안정되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상승률이 절대적으로 높은 겁니다. 특히 과일을 따로 보면 여전히 금사과, 금배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월에도 사과는 63.1%, 배는 139.6% 오르는 등 과일 가격 강세가 지속됐고요. 토마토와 고구마도 18% 안팎의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배 물가 상승률은 지난 5월에 이어서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1975년 이후에 최대폭을 갱신했습니다. 네, 배 가격이 1975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랐다 이런 말씀인데 정말 그야말로 금배가 된 셈이네요. 배값 왜 이런 거죠?
네, 배도 사과와 마찬가지로 이 수입 물량을 통해서 대체하기가 어렵기 네. 때문입니다. 바나나나 망고, 파인애플 이런 과일들은 수입 과일 할당 관세 연장 효과를 봐서 좀 가격이 안정되는 효과를 분명히 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토종 과일들은 이렇게 대체를 할 수 없으니까요. 게다가 나주 배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전남 나주 농가들이 최근에 병충해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합니다. 나주의 배 전체 재배 면적의 40%에서 흑성병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핵과일이 나오는 8월 하순 이후에도 배 가격 안정은 사실상 힘들 걸로 보입니다. 네, 소비자들이야 가격이 좀 비싸져서 못 먹는 게 불편할 뿐이지만 배를 키우는 농민분들의 시름은 참 기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그래도 좀 웃을 수 있는 소식을 가져오신 것 같은데 토, 일, 월 몰아서 쉴 수 있게 된다.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네, 빠르면 2026년부터 토, 일, 월 3일을 몰아서 쉴 수 있게 된다는 소식입니다. 정부가 공휴일을 날짜가 아닌 요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주말로 이어지는 황금 연휴를 늘려서 내수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가령 지난달 6월 6일 현충일은 목요일이었는데요. 수요일과 금요일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걸 조금이라도 길게 해서 여행이라도 가려면 금요일에 휴가를 꼭 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검토하는 요일제 공휴일은요. 공휴일을 특정한 날짜로 지정하지 않고 몇 월, 몇째 주, 무슨 요일 이런 식으로만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이날을 5월 5일 이렇게가 아니라 5월 첫 번째 월요일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징검다리 휴일은 사라지고 토, 일, 월 사흘짜리 연휴가 보장되는 겁니다. 네. 그럼 앞으로 모든 공휴일에 이런 요일제가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게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네. 게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 기준은 해당 일에 역사적인 사건이 발생했는가 안 했는가 이게 기준인데요. 3.1절이나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날은 날짜 자체를 바꿀 수가 없겠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어린이날이나 현충일, 개천절, 한글날 이런 경우에는 요일제 공휴일을 적용을 검토하고요. 우리나라와 중국은 요일제 공휴일을 아직 적용한 적이 없지만 이미 세계 다른 나라들은 오래전부터 적용 중입니다. 미국은 월요일 공휴일법, 일본은 해피 먼데이 제도를 운영해서 많은 공휴일을 월요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실현될지는 좀 두고 봐야 합니다. 네. 과거에도 이런 도입 계획이 발표가 됐다가 사실 기념일 제정 의미가 좀 퇴색된다 이런 지적이 나오면서 철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도 논의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뉴욕타임즈가 한국의 개모임에 주목했다. 이건 어떤 소식입니까? 네, 좀 재밌는 소식인데요. 이 개모임은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전통적이고 또 보편적인 네. 상호 협동 조직인데요. 뉴욕타임즈가 우정을 강력하게 유지하는 한국인들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에서 이 개모임을 자세하게 소개했습니다. 개모임을 소리나는 대로 영자로 개모임 이렇게 적고요. 이걸 저축 모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여행계, 치맥계, 즉 치맥 모임이죠. 혼인계, 상여계 등 한국의 다양한 개모임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친구들이 휴가와 식사, 또 기타 사교 활동을 위해서 저축하는 개모임을 만드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한국에서 개모임이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로 한국의 신뢰 문화를 들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같은 신뢰 문화가 존재하지 않는 서구에서는 이런 개모임을 시도해봐도 운영이 잘 안 될 수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한국의 신뢰 문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가장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카페 같은 데서 테이블에 노트북이나 휴대전화를 놓고 가는데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는다. 이런 점에 좀 놀란다고 하던데 최근에 한국형 지역 기반 커뮤니티 서비스 당근도 이 매너운도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사실 신뢰에 기반한 서비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당근의 경우에 그 신뢰에 기반한 운영 서비스인데 이게 특징적으로 또 서구에서 최근에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근은 현재 영국,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개국 560여 개 지역에서 캐롯이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달 캐나다의 캐롯 가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밴쿠버와 토론토 등 주요 도시에서만 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캐나다 전 지역으로 서비스를 늘렸다고 합니다. 애플리케이션 인기 순위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하기도 했고요. 말씀하신 국내 당근에 있는 이용자 평점이자 상호 신뢰도 확인 시스템 매너 온도를 네. 외국에서는 캐롯 스코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있다고 해요. 익명 이용자의 거래 신용도를 보여주는 특별한 신뢰 확인 장치로 호응이 좋고 또 이용자 확보에도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네. 합니다. K컬처, K푸드에 이어서 K신뢰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 강은나라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